안녕하십니까. DTV 칼럼 김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3일날 얼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없이 저녁 10시 20분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내리겠다. 그 이유가 국회를 완전히 범죄자 집단으로 표현을 하면서 종북 세력을 처단하겠다. 그 전에 담화문 하기 전에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그 서울의 소리를 압수수색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엄군이 또 국회에 난입을 하고 중무장한 채,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오늘 기사를 올리긴 했는데 이걸 보충 설명하자면, 윤석열이가 종북 세력 처단이라는 이유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시간을 좀 벌려고 그랬지 않나. 여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도 계엄군이 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간에도 방첩사 사복 입은 방첩사 요원들이 가 있었고, 특히나 이재명 같은 경우도 체포조가 발동이 됐다 했잖아요. 한동훈, 이재명, 원식, 이제 여당 야당 대표, 그다음 국회의장.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을 체포하려고 그랬다, 이거는 내란죄다 그러는데, 이재명은 혐의가 있었어요. 간첩 혐의가. 그걸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러시는 건데, 지난 2010년 2010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이제 그 선거 때, 성남시장이 되려고 했을 때 선거 때 있어요. 시장 선거 때 김미애라고 있습니다. 김미애. 이제 통진당 그때 후보였는데 단일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경기 동부연합 사람인데, 김미애라는 사람이 그 사람하고 단일화하면서 진보 통합해가지고 단일 후보로 나왔었죠. 진보의 단일 후보. 그래서 2010년도에 당선이 됐죠. 근데 당선되자마자 나눔환경이라는 경기 동부연합 사람들이 주축이 된,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회사인데, 이 고물상 비슷한 거예요. 이게 경기 동부연합 사람들이랑 나눔환경에서 입찰을 합니다. 근데 공개 입찰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나눔환경에 줬던 사업이, 이재명 그때 성남시장이 이게 관공서에 있는 모든 이제 폐지랄지 이런 문서 파쇄랄지 이런 모든 재활용 사업까지 나눔환경에다 수의계약을 했죠. 그게 56억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국정원에서 내사가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석기, 통진당 이석기가 간첩 혐의로 지금도 구속이 지금은 이제 풀려났지만 간첩 혐의로 구속이 됐었죠. 그때 통진당 해체 사건이 있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게 문제가 됐었던 거죠. 이재명이도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어요. 수사 대상으로. 근데 김만배가 김수남과의 로비를 통해서 그걸 뺀 거죠. 김수남이 그때 뭐 했었죠?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자, 이게 요즘 유동규 씨의 폭로로 드러나고 있어요. 사우나에서 김만배를 만났고, 김만배가 너 안 왔으면 이재명 끝났다. 근데 그 다음날 이재명이가 통진당 사건에서 이름이 빠진 거예요. 나눔환경이라는 데에다가 56억이라는 큰 돈을 성남시장 재량으로 줬기 때문에 이게 연루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국정원이나. 그래서 이재명도 엮일 뻔했어요. 간첩 사건으로. 그 혐의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간첩죄 포괄적인 적용을 반대했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국힘당하고 합의를 봤었거든요.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근데 얼마 전에 그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간첩죄는 반대하고 그 다음에 정당법, 제3자 뇌물죄,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죠. 그러면서 간첩죄는 반대. 이재명이는 잡혀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이번에. 그걸 윤석열은 노렸던 것 같은데, 혐의점을 갖고는 있지만 한꺼번에 잡아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했을 것이다.
이제 윤석열 나름대로는 원맨쇼를 한 겁니다. 이 비상계엄을 내리면서 원맨쇼를 했는데, 윤석열 나름대로는 원맨쇼를 그게 실패로 돌아갔고, 오늘 뭐 현안 질의에서는 뭐 박안수 계엄사령관, 그다음 국방차관 나와가지고, 아 우리는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거 알지도 못했다. 우리가 지시한 거 아니다. 윤석열도 내가 지시한 거 아니다. 그럼 누가 했냐? 김용현이 했다. 김용현 사퇴했잖아요. 전부 다 김용현한테 미루고 방첩사령관이나 수방사사령관, 특전사사령관에게 개별적으로 행동한 거다. 꼬리 자르기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탄핵까지 이어질지는 이제 지켜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윤석열이가 이번에는 원맨쇼 한 거다. 그리고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은 아주 크다. 그러면 어제도 내각 총사퇴를 사의를 표명을 했죠, 한덕수가. 그러면 차기 총리도 누가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 차기 총리에 임명된 사람은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윤석열이가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즉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게 돼 있어요.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러면 총리가 권한대행을 해야 되는데, 자, 윤석열이가 지명하는 이 총리는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유력한 사람은 일단 홍준표입니다. 홍준표. 이 홍준표가 만약에 총리에 인준이 되거나 임명이 된다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를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인지도를 키우는 거고, 자연스럽게 대선 후보까지도 가능하게 된 거죠. 근데 이재명은 대선에 지금 조기 대선에 출마한다고 그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이재명은 대선 출마하더라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정권을 잡기는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 거기에다가 이번에 예산안 삭감이 좀 문제가 됐었죠. 윤석열도 계엄령 선포하면서 뭐 입법 독주로서 행정을 마비시켰다, 국가 경영을 마비시켰다라는 이유를 달았는데, 이 예산 삭감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언론에 이제 MBC나 이런 그 민주당의 좀 편향적인, 민주당의 우호적인 언론들, MBC나 한겨레나 이런 언론에서는 예산 삭감의 명목을 어떤 걸로 잡았냐, 대통령 예비비 800매덕, 그 다음에 검찰의 특활비 1000매덕,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특활비, 그 다음에 검찰의 특활비, 이거를 삭감한 거다, 완전 삭감한 거다, 영원 처리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자 민주당이 개혁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자 이재명은 기본사회를 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껏 그래왔고, 성남시장 때부터 경기도지사, 야당 대표 쭉 이어져 오면서 대선 후보까지 이어져 오면서 기본사회, 기본정책을 상당히 주장했던 사람인데, 자 이번에 예산 삭감에 1571억의 삭감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 있죠, 이게 430억이 깎였어요. 그 다음에 팬데믹 예비비 1조 얼마 깎이고. 자 기본사회를 주장하는 사람이 복지예산 1570억을 깎은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지지자분들이나 국민들이나, 야 윤석열 끝나지 않았냐, 그럼 이재명이 되겠네. 안 되죠. 이재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모질이 대통령, 미치광이 대통령 몰아내더라도 세금 도둑한테 나라를 맡길 수는 없어요. 민주화를 이끈 민주당이 이제는 적폐 집단이 됐어요. 자기의 당대표를 지키고자 말도 안 되는 법안 3가지를 개정을 한다라고 저렇게 깝죽거리고 있는 정신나간 의원들이 주류구를 이루고 있는 민주당을,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맡길 수는 없죠. 이재명의 민주당 정통성을 잃었잖아요. 자
이재명이 민주당 당대표를 지금껏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당헌당규 개정이었어요. 80조 1, 2항. 그걸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정청래,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자, 대통령 후보 끝나고, 선거 끝나고 바로 당대표 선거가 있었죠. 그때 정청래가 최고위원이 되면서 서영교, 장경태, 박찬대. 이 사람들 당대표 선거 때 자기들의 소신은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당헌당규 개정해서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 이 말로 최고위원이 된 겁니다. 자, 그 당헌당규란 게 뭐였어요? 80조 1, 2항이. 민주당에 남아있는 마지막 도덕심이었습니다. 그거를 뜯어 고쳤어요. 뭘로 고쳤습니까? 처벌을 받더라도 확정이 되지 않으면 당대표 유지할 수 있다. 자, 그걸 또 이번에 또 바꿨죠. 그때는 이제 A 규정을 뒀어요.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당대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번에는 아예 그것도 뺐어요. 그래도 이재명이가 공직선거법으로 징역 1년에 2년의 집행유예를 받으면서도 당대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게. 자, 범죄자를 옹호하는 집단이 돼버린 게 지금 현재의 민주당이에요. 이런 민주당, 적폐 민주당 이런 집단들에게 나라의 정권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자, 그리고 당대표는 나라의 곳간, 관청의 곳간을 축낸 사람이에요. 경기도 법과 1억 이상 유용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기 와이프랑 호의호식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나라의 살림을 어떻게 맡깁니까? 윤석열이 미치광이고 모질이고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자격이 없다는 거 온 국민이 다 압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밉다고 이런 도둑놈한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자기 형수한테 쌍욕해놓고 그게 문제가 되자 그 짓으로 해명한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애꿎은 자기 형이 엄마를 때렸답니다. 그런 일도 없는데 자기 동생이 때린 일을, 그것도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거를 거짓 해명해가지고 그것도 유동규 폭로로 나오고 있잖아요. 유동규는 최측근이었어요. 지금 유동규의 말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이 폭로전을 지금 유동규가 하고 있는데 저는 충격받았던 게 형수 욕설이 진짜 난 이재선이라는 사람, 고 이재선 씨가 진짜 엄마를 때린 줄 알았어요. 국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드러난 건 뭐예요? 자기 형이 아니고 자기 동생 이재문이가 때렸다는 겁니다. 그게 법원 판결문에 있다는 거예요. 유동규 씨가 그러면 법원 없는 판결문을 있다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이재명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미치광이고 모질이고 진짜 나쁜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자격도 없는 사람 맞아요. 근데 이재명이 또한 대통령이 자격이 없는 건 똑같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어떤 집단이 돼버렸어요. 민생은 챙기지 않고 복지예산 다 깎아가면서 국민들한테 거짓말이 나오고 있고, 복지예산 깎았단 말 안 하잖아요. 1570억 깎았습니다. 이번에도. 기본사회를 주장하는 민주당이고 이재명인데 복지가 뭡니까?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들, 국민들을 케어하는 게 복지예산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케어 때, 케어 그거 잘 기억나시죠? 전국민 의료보험화를 시킨 사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하나로만 갖고도 온 국민이 의료혜택,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고 삽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라를 맡깁니까? 나라 곳간이나 축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본사회를 주장하는 사람이 복지예산을 깎고 있는데 국민들에게는 쉬쉬하고 있잖아요. 검찰 특활비 영업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활동비 영업 만들었습니다. 저희 잘했죠? 칭찬받으려고 그런 말만 하고 있죠. 여러분들 내 아이돌봄이요 430억 깎고요. 다 깎았어요. 복지예산 1570억 저희 잘했죠? 이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왜? 본인들은 뒤에서
암암리에 기본사에 주장하는 이재명이 행동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그 이재명의 마음이에요, 그게. 이재명 이중성이고.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세금 도둑놈한테 어떻게 나라를 맡깁니까? 못 맡기죠. 미치광이 윤석열이가 내려오더라도 이재명한테는 절대 나라를 맡기면 안 돼요. 특히나 지금 이재명 옆에 있는 무리들에게 이 정권을 맡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안이 없다. 대안마가 없다. 왜 없습니까? 찾으면 다 있습니다. 이재명보단 낫겠죠. 전과사범 법카 1억 이상 유용하지는 않았겠죠. 그 사람들이. 세금 도둑놈한테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대항마가 없더라도 이재명은 아니에요. 차라리 정권을 보수 쪽에 내주더라도 이재명만큼은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대한민국은 지금 윤석열 시대와 똑같은 형국입니다. 나라가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보수 쪽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범죄자 빨리 내려오라고 날마다 시끄럽게 할 겁니다.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운 전국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재명은 스스로 물러나야 돼요. 윤석열만 물러나게 하지 말고. 윤석열이가 이번에 이재명을 살리긴 살렸는데 참 이런 식으로 살리는 것도 참 저도 아이러니합니다만은 아무리 그래도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자기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해결을 못하니까 대통령이 돼서라도 셀프 사면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요. 자기한테 사법 리스크가 있어요. 지금 세계 법안이 뭡니까? 정당법, 공직선거법, 그 다음에 뭡니까? 제3자 뇌물법이에요. 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정당법은 돈봉투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돈봉투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6명, 소환받지 않은, 지금 조사받지 않은 6명이 다 친명인사예요. 민병덕, 전용기, 백혜련 등 이런 친명인사들입니다. 현역 의원들이고. 자, 이네들 면피 주기 위해서 공소시효 5년에서 6개월로 줄인답니다. 자, 그게 통과가 돼버리면 이 지금 조사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아예 없는 사건이 돼버려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꼼수 개정이다. 나는 비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 자당의 의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개정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자, 그리고 공직선거법이 뭡니까? 최소한에 갖춰야 될, 선출직 공무원들이 최소한에 갖춰야 될 예의입니다. 국민에 대한 예의. 자, 허위사실 공표는 행위로 들어갑니다. 그걸로 가장 많이 걸려요. 공직선거법에.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개정 발의한 것은 뭡니까? 그 행위 자체를 단어를 빼버리는 겁니다. 선거법에서. 그러면 최초 그 소급 적용한다. 만약 이게 통과가 됐어요. 자, 허위사실 공표 이걸 행위로 치는데 이 행위를 빼겠다. 자, 이거 통과시켰어. 소급 적용이거든요. 이재명 면소 판결 납니다. 최초의 면소 판결. 재판 중인 사건이잖아요. 이걸 개정법안에 해서 법리적으로 면소 판결 내릴 수가 있어요. 이걸 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그 다음에 제3자 뇌물죄가 뭡니까? 자,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중에 성남FC 사건이 있어요. 대북 송금 사건이 있고. 자, 둘 다 재판 중입니다. 기소돼가지고. 자, 제3자 뇌물법은 그 대상 범위를 축소시키자는 거예요. 그 대상 범위가 뭐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법인이나 공익을 위해서 거는 빼주자. 근데 성남FC가 공익이에요? 지가 단장으로 있는 성남FC 적자 나니까 지가 공약을 걸었어요. 흑자 내겠다고. 그 적자가 나고 있어. 돈이 빵꾸가 났어. 지 공약을 지켜야 되잖아. 그것도 농협, 네이버, 차병원, 두산까지 분당에다가 본사 이전하게끔 스케 다 해주고, 그 다음에 133억, 4개 업체에 133억을 성남FC 후원을 유도한 거예요. 그게 성남FC 사건의 본질입니다.
거기에 중점적인 역할을 했었던 백종선이가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자, 근데 제3자 뇌물죄 개정법에는 뭐냐? 공공기관, 공익, 빼자. 이거 해당 안 되게 하자. 그거 누구를 겨냥한 거예요? 이재명 겨냥한 거예요. 공무원이니까. 그때 당시에 선출직 공무원이었으니까. 근데 그 사건의 본질은 또 공익이 아니거든. 사적 이익이었거든. 근데 그걸 빼자는 거야. 그 자기들 소신껏 발휘했다는 거. 주철현이라는 최고위원이 소신껏 발휘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비판받고 있는 게 뭡니까? 해필이면 이때냐? 자, 이 법안들을 계류시켰다가 적이 돼서 냈어요. 만약 이재명이 됐다 칩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상식적인 국민들은 벌써 이재명의 판단은 끝났어요. 안 찍어줍니다. 저런 도둑놈한테 누가 찍어줘요? 나라 국간이나 중매는 도둑놈한테 찍어주지 않죠. 증거가 있고 전부 다 증인이 있고 영수증이 있는데도 증거 없다고 발뺌하는 놈한테 누가 대통령 시켜줍니까? 관청에 있는 경기도 세금 1억을 유용했던 사람인데 아직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증거나 증인이나 영수증이 다 확실히 확보되어 있는데도 뺄 거 다 빼서 1억이에요. 전부 다 집어넣으면 5억이 넘습니다. 근데 다툼 여지가 있는 거 다 뺐어요. 그래서 1억인데도 이 사람은 민호는 뭐예요? 나 죄 없다. 증거 없다. 개딸들한테 상식적이지 않은 국민들한테 읍수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도둑놈한테 나라를 맡기면 나라 국간 거덜납니다. 상식적인 국민들은 찍어주지 않아요. 근데 천재이루로 진짜 천운을 타고 나서 대통령이 됐다 칩시다. 자기한테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있어요. 재판받고 있어.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다 있어요. 자, 이 법안들 셀프 법안들, 사면 법안들이죠. 어떻게 보면 방탄 법안이잖아요. 이게 다 민주당에서 못 이긴 척하고 다 개정 발의에 통과시켜. 의석수가 190석 아닙니까? 다 통과시키면 이재명 꽝꽝꽝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은 죄가 없이 됩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 겁니까? 걔는 하고도 남습니다. 이재명은. 나라 곳간 경기도 곳간 1억도 털어먹은 놈이 뭐들 못하겠습니까? 저수지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지금 가늠이 안 돼요. 배소연이 국세청에서 감사 들어갔습니다. 곧 검찰에 기소됩니다. 그거 터지면 이재명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의 비자금 터져버려요. 그거 타임라인 맞추고 있어요. 검찰이 지금 그 타임라인 맞추고 있는데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의 비자금, 불법 비자금 조성이 터져버리면, 뉴스 터지면 그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항마가 없다. 이건 핑계입니다. 이재명의 대항마가 없긴 왜 없습니까? 찾아보면 많습니다. 예. 자, 아무튼 기본사회를 주장하는 우리 이재명이가 복지예산 1571억을 깎았다는 거, 이거는 기억해 두세요. 이 사람의 이중성이 이렇습니다. 예. 모질이 미치광이 윤석열을 몰아내야 되는 게 맞고 탄핵시켜야 되는 게 맞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이 사람은 사라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금 도둑놈을 대통령을 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오늘 방송의 내용입니다. 도둑놈을 대통령 시킬 수는 없죠. 범죄자 새끼를. 모르긴 몰라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지금 이때보다 더 시끄러워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치광이 윤석열을 몰아내더라도 도둑놈 이재명을 대통령 시킬 수는 없다. 오늘 방송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날 추운데 감기들 조심하시고 환절기에 건강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DTV 칼럼 김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